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논문은 Interactive Medical Imaging Analysis with Concept-Based Similarity Reasoning이라는 논문이고 이제 CVPR 2025에 억셉된 논문입니다. 의료 영상에서 정확한 예측을 넘어서서 모델이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왜 판단했는지를 좀 더 신뢰 가능하게 설명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의료진이 직접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발표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최근 의료 분야에 있어서 메디컬 AI는 다양한 과제에서 높은 진단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분야에서는 이런 정확성만으로는 신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는 모델이 왜 이런 예측을 했고, 어떤 병변이나 징후를 보고 그러한 진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런 판단 과정이 실제로 매우 신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정확할 뿐 아니라 해석 가능하고 신뢰 가능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AI에서 가장 널리 설명되어 온 의료 AI 방식은 포스트 익스플레네이션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살리안스 맵이나 그래드캠 같은 방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방법의 장점은 모델이 예측 과정에서 어느 위치를 중점적으로 보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이러한 방식이 어,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즉, 모델이 특정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어떤 임상적인 소견이나 개념을 근거로 한 것인지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각적 설명은 항상 실제 병변과 임상적으로 중요한 부분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 영역에서는 이런 단순한 위치를 보여주는 방식에 더해서 모델이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까지 설명을 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컨셉 베이스드 메소드입니다. 그림처럼 이제 CBM 같은 경우에는 입력 이미지를 바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중간 단계에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고 바로 관절염의 3단계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골극이 있고 관절 간격이 좁아졌기 때문에 관절염이 심하다라고 판단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모델이 이런 최종 예측을 내리기 전에 어떤 개념이 이제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연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의 이제 단점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자체를 이제 전체 글로벌 수준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그 개념이 실제 이미지의 어떤 위치에서 나타났는지까지는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프로토타입 베이스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국소적인 수준에서 모델의 판단 근거를 설명하려는 접근 방식입니다. 그림처럼 입력 이미지를 바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학습 과정에서 새로 시각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패턴인 프로토타입을 먼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런 프로토타입을 학습한 후에 새로운 입력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미지의 각 세부적인 패치 단위로 어떤 프로토타입과 가장 유사한지를 비교를 해서 최종 예측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모델이 실제로 어떤 패치를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과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토타입이 컨셉 베이스드 메소드에서처럼 사람이 명시적으로 정의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과를 다시 의사 같은 사람들이 추후에 해석을 해야 하는 그런 포스트록 어널리시스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프로토타입 메소드는 컨셉 베이스드와 반대로 어, 어디를 보고 있는지는 더 잘 보여주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한계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CSR이라는 메소드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두 가지 접근의 이제 장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컨셉 베이스드 메소드에서의 구조를 유지를 해서 모델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을 보고 판단했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해가 가능한 개념을 기반으로 예측을 수행한다는 점은 그대로 가져가되 동시에 프로토타입 베이스드에서처럼 이미지의 어떤 패치가 이제 어떤 개념으로 활성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서 정확하게 어디를 보고 그런 판단을 했는지까지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CSR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무엇을 어디에서 보고 판단했는지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사용자가 특정한 개념을 직접 조작을 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인터랙션까지 함께 더해서 단순한 설명을 넘어서 판단 과정에서 이제 의료진이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메소드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CSR이 이제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CBM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간단히 다시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CBM 같은 경우에는 입력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각 개념에 대한 하나의 점수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흉부 엑스레이라고 하면은 폐 음영이 뭐 0.8 정도 있고 흉막 삼출은 0.6이다. 이런 식으로 점수를 예측을 하고 이렇게 각 개념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예측된 점수를 기반으로 최종 질환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개념을 단순히 하나의 점수로 예측을 하지 않고 입력 이미지 안에 각각의 패치와 각 개념을 대표로 하는 프로토타입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폐음영이라는 개념이 이 이미지에서 얼마나 있는지를 하나의 숫자로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패치가 그 음영과 얼마나 닮았는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결과적으로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개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위치 정보를 동시에 확보를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어떻게 실제로 입력 이미지를 예측하는지를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입력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피처 익스트랙션을 통과를 해서 공간 정보를 유지한 피처 맵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전체를 하나의 벡터로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안에 있는 여러 위치들에 해당하는 패치에 대한 피처들을 남겨놓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CSR은 이 피처 맵과 각 패치와의 컨셉 프로토타입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CBM에서처럼 하나의 점수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안에 각 위치가 특정 컨셉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비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시뮬러리티 맵을 도출할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시뮬러리티 스코어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태스크 헤드를 붙여서 최종 질환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이 컨셉에 대한 프로토타입은 어떻게 학습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프로토타입 베이스에서는 프로토타입이 모델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이 나중에 따로 해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CSR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프로토타입이 실제로 어떤 개념을 나타내는지를 어, 의미가 부여된 상태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세 가지 스텝을 통해서 이 과정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한 단계씩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컨셉 어웨어 피처 익스트랙션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입력 이미지가 백본을 그대로 통과하면서 피처 맵이 추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각 컨셉에 대한 액티베이션 맵을 함께 생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로컬 컨셉 벡터를 추출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얻은 이 컨셉 액티베이션 맵은 각 컨셉에서 이미지의 어디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CSR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를 피처 맵과 결합을 해서 각 컨셉에 해당하는 국소적인 표현 로컬 벡터를 뽑게 됩니다. 이미지 전체 피처를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특정 위치가 강하게 나타난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해서 이 컨셉을 대표로 하는 벡터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컨셉의 의미나 그 컨셉이 나타나는 위치를 연결하는 핵심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진행을 했을 때는 이제 도출된 벡터가 일반화가 부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도출된 로컬 컨셉 벡터를 일반화를 추가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계를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앞 단계에서는 컨셉에 대한 이미지의 특정 위치와 로컬 정보를 연결하는 벡터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이 벡터를 바탕으로 실제로 의미가 있는 컨셉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하나의 컨셉에 대해서 하나의 프로토타입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토타입을 학습을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 음영도 환자마다 모양이나 위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같은 개념에 해당하는 프로토타입은 이제 가깝게 학습을 하게 되고, 다른 개념에 해당하는 프로토타입들은 거리가 멀게 학습이 되면서 모델이 자동적으로 그 각 컨셉에 대한
프로토타입들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 개념과 연결된 표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셉 프로토타입에 대한 학습이 완료가 되면 이후에는 태스크헤드와 연결을 해서 최종 질환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태스크헤드도 학습을 시켜주는데 학습된 컨셉 그 프로토타입으로부터 계산된 시뮬러리티 스코어만을 가지고 질환을 예측하는 과정을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면서 이 엔드투엔드로 실제 진단 성능에도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적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CSR의 마지막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닥터 인더 루프 인터랙션입니다. 이 CSR 같은 경우에는 입력 이미지를 기반으로 컨셉 시뮬러리티 맵을 생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기 진단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출된 초기 진단을 바탕으로 의사가 총 두 가지 수준에서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스파셜 레벨 인터랙션입니다. 의사가 봤을 때 지금 모델이 잘못된 곳을 보고 있다면 이제 그 부분을 삐박스를 지워줄 수도 있고 새로 다시 삐박스를 쳐서 모델이 직접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지를 강조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컨셉 레벨에서의 인터랙션입니다. 도출된 스코어를 봤을 때 스코어에서 이제 잘못 도출된 프로토타입에 대한 스코어는 아예 0으로 만들어주면서 이제 잘못된 컨셉 활성화를 비활성화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된 맵이나 스코어를 기반으로 예측을 다시 재수행할 수 있다까지가 이제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기여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과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험은 총 세 가지 의료 데이터셋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 데이터셋 두 개, 이제 이미지 데이터셋 한 개로 다양한 환경에서 의료 도메인에서의 효과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각 데이터셋에 제공되는 파인딩 어노테이션은 컨셉으로 사용을 하고 디지즈 어노테이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측에 사용되는 타겟 클래스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먼저 CSR이 실제 진단 성능에서의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교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컨셉 베이스드 모델 계열, 그리고 이제 프로토타입 베이스의 계열, 그리고 이 논문에서 제안한 CSR을 가지고 비교를 하였습니다.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이 CSR이 전반적인 데이터셋에서 모두 좋은 성능을 도출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해석 가능성을 높였을 때 보통은 성능을 희생하는 구조가 있는데 이 방법에서는 이제 분류 성능까지 더 좋아졌다라는 걸 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타입 베이스의 방법들과 비교를 했을 때도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였는데 특히 이 익스플레네이션 개수가 적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익스플레네이션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모델이 예측을 설명하기 위해서 참고하는 프로토타입의 개수인데 이 CSR은 비교적 적은 수의 프로토타입만 가지고도 높은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SR은 해석 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진단에 대한 성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게 이 리파인먼트를 추가했을 때 사실 F1 스코어는 좀 떨어지는데 이거는 좀 숄컷이나 그런 잘못 판단하는 부분들을 개입해서 줄여줬기 때문에 좀 더 신뢰 가능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CSR이 실제로 더 좋은 컨셉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결과입니다. 이 슬라이스는 CSR이 단순히 좋은 성능만을 내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실제로 더 잘 구조화된 개념 표현을 학습하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왼쪽에 이제 정성적인 결과를 보면 기존에 있던 컨셉만 사용한 메소드에서는 이 컨셉들이 좀 일관되지 못하게 찾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CSR에 있는 컨셉 리프레젠테이션은 좀 더 일관되게 로컬리제이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SR의 그래서 이걸 통해서 CSR의 리프레젠테이션이 단순하게 학습 이미지만 맞춰진 게 아니라 실제로 일반화가 됐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고 오른쪽을 통해서 이제 정량적인 결과로도 분포가 좀 더 안정되고 좀 이 상반되는 것들끼리는 더 잘 멀어지게 이제 표현이 됐다라는 게 이 스코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CSR의 설명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팅 게임이라는 지표를 사용을 했는데 이 평가는 모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치가 실제로 병변에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 빅박스 안에 잘 위치하는지를 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델의 설명이 실제 병변의 위치와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를 평가한 지표라고 보면 되는데 결과를 봤을 때 이 CSR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프로토타입보다 더 확연하게 좀 높은 결과를 도출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이 정량적인 결과를 봤을 때도 실제로 파란색 박스 안에 이 CSR이 가장 다른 메소드에 비해서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모델이 어디를 봤다라고 말하는 위치가 실제 병변과 실제로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을 통해서 임상적으로 좀 더 의미 있는 설명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클루션입니다. 오늘 발표를 정리했을 때는 이제 이 논문은 기존에 설명 가능한 의료 AI가 갖고 있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CSR이라는 메소드를 제안을 했고, 기존에 있던 한계들을 극복을 하고 컨셉에 기반한 해석 가능성은 유지를 하면서도 로컬라이제이션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의사가 이제 개입을 할 수가 있고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에 있던 진단 메소드들에 비해서 좀 더 경쟁력 있는 결과를 보였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설명 가능한 의료 AI를 단순하게 사후 해석 수준에서 넘어서 좀 더 구조적이면서 신뢰할 수 있는 메소드를 개발을 했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